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관리계획 내용인데, 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될 지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선 구역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고 의무적이 있어요. 그 재량이라는 말은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밑에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네, 공통점은 다 개발이다, 그죠? 개발. 그래서 여기처럼 도시개발이 되는 지역, 정비사업이 되는 지역, 택지개발 사업이 되는 지역, 대지조성 사업이 되는 지역에, 이런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에다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전주시 전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개발이 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밑에 박스에 보면 공통점은 다 개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번 지문 조심하셔야죠. 8번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자, 여기는 어디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해제 걸려 있다, 그죠? 해제 걸려 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 해제되고,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되고, 시가조정구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되면 개발이 되겠죠. 그런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면 개발이 되겠죠. 그런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밑에는 이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여기를 개발 그래야지 보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그래서 지구 나오면 무조건 개발이다. 개발이 될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 그런데 145페이지 8의 2에 보면 거기에 똥울뱅이 3번 작년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만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서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대상지역이죠. 이런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 나오면 개발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의무적 지정. 자, 의무적이라는 것은 하여야 한다. 다만 둘째 줄 관계법률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계획이 수립됐으면 그 계획대로 개발을 하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다음의 지역은 이 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택이죠. 정택. 자,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이 정택이 자체는 재량이죠. 저기에 있는 재량인데, 다만 몇 년이 경과되면요, 10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 해제되거나 공원이 해제되는데 이 해제 자체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재량이죠.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당해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의무사항이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가 조정구 해제되고 공원이 해제될 때, 그리고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 이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이 변경의 규모가 얼마 이상이면 30만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재량과 의무, 이 부분을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147페이지에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적 외의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나요? 도시적 외의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땅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지역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알아요. 토지 용객 확인서를 떼어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제 실무를 하실 때 참고할 것은 토지 용객 확인서를 떼어보면 가끔씩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나온 단어가 있어요. 지금은 1종, 2종 구분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도시적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도시가 아닌 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토지 용객 확인서에 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그것은 도시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말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시적 외의 지역에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근데 도시적 외의 지역에는 개발을 못한다가 아니라 개발할 때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이 제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느냐? 우리 도시적 외지역이면 어디예요? 도시적 외지역이면 우리 공법상의 지도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 도시적이 있고, 그리고 무슨 적이 있어요? 관리적이 있고, 그 다음에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이 있죠. 도관 농자 나눠지는데 도시적 외지역이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적은 어떻게 나눴어요? 관리적은 계획관리적, 또 농림적 친구, 생산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 친구, 보전관리적. 자, 그래서 관리적은 3개가 있죠. 그러면 이적, 그리고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 5개 지역이 도시적 외지역인데 그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자, 이 도시적 외지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 계획관리적이죠. 그래서 계획관리적에 일정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게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는 계획관리지역에만 일정하면 그랬는데 지금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일부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해서도 일정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정을 좀 완화해 준 겁니다. 자, 어느 지역을 포함해서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해서도. 그러나 이 계획관리지역은 반드시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50%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1번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그래서 그 계획관리지역에 개에다가 동그라미 딱 주셔야죠. 대령이 정하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그래서 동글뱅 1번에 보니까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무슨 지역이라는 거예요?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그래서 일부 보전관리나 생산관리를 포함해서도 이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동그라미 2번은 크게 볼 거 없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자, 먼저 이런 지역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첫 번째는 면적 용권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면적 요건. 동그라미 3번. 면적 요건인데 크게 둘로 구분하죠. 먼저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된다. 그럴 때는 부지가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됩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저기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계획관리지역에. 계획관리지역에는 용도 지역상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도시가 아닌 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 없습니다. 예, 관리지역은, 대한민국 관리지역은 다 몇 층 이하로 재야 되냐면 4층 이하로 재야 돼요. 이게 법률에 규정된 층수입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죠? 그러니까는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어떤 경우? 당해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나홀로 아파트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부지는 얼마 이상 확보가 돼야 되냐면 30만 이상이 확보돼야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건설 계획이 포함될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래 나왔죠? 거기에만 줄을 딱 쳐주시고, 그런데 밑에 니은번에 보니까
예, 지정하고자 한 지역의 건축법 시행령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30만이 아니라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된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30만이 아니라 10만 이상이어도 된다. 저 어디에서는 10만 이상이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한 자연보전 권역인 지역. 자연보전. 여러분 수도권이 어디예요? 어디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란 우리 서울특별시 그리고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수도권이라고 하죠. 수도권에는 관련 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수도권의 관련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인데 수도권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3개 권역으로 나요. 어떤 권역이냐면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일어나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다 과밀 억제 권역이고 자연 보존 권역은 우리 한강 있죠. 한강에 있는 북한강이나 남한강 그 수도권에 있는 그 주변 시군이 자연 보존 권역으로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그 자연 보존 권역에서는 30만을 확보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 보존 권역 내 계획관리자금 10만 이상이어도 아파트 지을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또 어떨 때는 이 자연보존 권역이거나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당해 지역에 뭐가 확보되면요.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된다든지 또는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고 관할교육청이 인정을 한다면 이 초등학교가 갖춰진다면 그 지역에는 10만 이상이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연보전 권역이거나 초등학교 용지 등이 확보되면 10만 이상이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